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안녕하세요, 건강집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토마토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슈퍼푸드일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고요?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토마토의 숨겨진 효능, 올바른 섭취법,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주의점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특히 토마토에 이것 한 스푼 더하면 근감소증 예방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밀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나 과일이 아니에요. 이 빨간 보물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진짜 스타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심장병 위험을 약 30% 낮추고 전립선암, 유방암 등 여러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202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지고 혈관 염증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21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연구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펜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나왔어요. 6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걱정이시죠? 토마토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한국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줘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심장, 피부, 뇌까지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챙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 이렇게 대단한 토마토인데 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느끼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섭취법 때문입니다.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토마토의 효능을 100%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이 근육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토마토의 효능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리코펜은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20% 낮아졌다고 해요. 둘째, 항암 효과예요. 리코펜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요. 2018년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25% 낮아졌다고 나왔어요. 여성분들에게도 좋은 소식도 있어요. 2021년 미국 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셋째, 눈 건강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위험을 낮춰줍니다. 2022년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 토마토 섭취가 백내장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넷째, 소화 건강입니다.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요. 2020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근육량 감소가 큰 걱정이죠. 2023년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근육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단한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세요. 리코펜은 열에 강하고 조리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2020년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서도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높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180도 5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달콤한 맛도 강해지고 영양도 업.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나 수프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반으로 갈라 올리브 오일과 허브 뿌려 구운 뒤 아침에 빵과 함께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두 번째, 껍질째 드세요. 토마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껍질을 까면 영양의 절반을 잃는 거나 다름없어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즐겨보세요. 껍질이 질기다고 느끼신다면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지방과 함께 드세요.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4배까지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에서 2스푼 뿌리거나 아보카도와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네 번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리코펜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상관없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할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구운 토마토를 곁들여 보세요. 다섯 번째,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 2개에서 3개 중간 크기 기준 또는 토마토 주스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선한 토마토를 고르는 팁.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리코펜은 토마토가 익을수록 더 많아져요. 단단하면서도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토마토가 최고입니다. 냉장고보다는 실온에 보관해 영양과 맛을 유지하세요. 이제 핵심 비밀을 공개할게요. 바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환상적인 조합.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4배까지 뛴다고 해요.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나왔어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려요. 이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죠. 60대 이상이라면 근감소증이 큰 걱정이시죠? 2023년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의 리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이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근육 손실을 20%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매일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뿌려 먹는데 예전보다 계단 오를 때 힘이 덜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토마토 슬라이스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뿌려 드셔보세요. 근육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비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2개를 썰어 접시에 펴고 올리브 오일 1스푼, 소금 약간, 바질잎 몇 장 얹으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마토는 혼자 먹어도 좋지만 잘 맞는 음식과 함께하면 그 효능이 훨씬 더 빛을 발한답니다.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토마토의 장점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먼저 토마토와 찰떡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한 슈퍼푸드죠.
토마토의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도 올리브오일 같은 지방과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리코펜 흡수가 4배나 증가한다고 나왔는데 아보카도도 비슷한 효과를 내죠. 예를 들어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 뿌리면 영양도 챙기고 입맛도 사로잡는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아보카도 토마토 샌드위치도 추천드려요.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상큼함이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데 토마토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철분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이 우리 몸에 더 잘 스며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에 시금치를 살짝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시금치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데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최고인데 토마토의 리코펜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 연구에서도 오메가3와 항산화제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나왔어요. 구운 연어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거나 토마토와 연어를 함께 샐러드 재료로 사용해 보세요. 상큼한 토마토와 고소한 연어가 만나면 맛도 건강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토마토와는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탕이에요.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설탕은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2018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가 항산화 물질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꿀을 소량 넣거나 그냥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세요. 그게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샐러드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지만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2021년 일본 영양학 연구에서도 이 효소가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이와 토마토는 따로 내는 게 좋아요. 오이를 좋아하신다면 토마토 없이 다른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와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요. 토마토의 산성이 고지방 음식과 만나면 위에서 소화 과정이 더뎌질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런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토마토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조화롭답니다. 이렇게 토마토와 잘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알면 토마토의 효능을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를 짜실 때 이 조합들 꼭 참고해 보세요. 토마토는 몸에 좋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토마토의 산성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하세요. 입안 따끔거림이나 발진이 생기면 섭취를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건강집사 가족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토마토 하나로 심장, 피부, 뇌, 근육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특히 올리브오일 한 스푼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토마토를 익혀서 껍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셔보세요. 건강한 100세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토마토 레시피나 궁금한 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